이거를 설정하시면 충전 시 80%에서 100%까지 느리게 충전이 되지 않죠. 이거 역시 아이폰에만 있는 기능이기에 켜두고 사용하는 게 영상 품질이 올라가겠죠. 이거는 기본 설정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은근 없다 했으면 허전한 부분이라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IT도 패션이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이제 이 아이폰 15 시리즈 슬슬 다 받아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설정 영상을 올릴 건데요. 사실 이걸 아예 제로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적당히 꿀팁 위주로 해야 되나 싶다가 얼마 전 오랫동안 친구 폰을 봤는데 정말 기초적인 것도 설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기초적인 것부터 저만 아는 팁들까지 전해드릴 거고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벤트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 설정을 볼 건데요. 이건 제가 카메라 꿀팁 그리고 카메라 색감 설정 등 영상으로 만들어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에도 없는 꿀팁 내용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외 기초 설정은 다들 기본으로 해두어 계신 줄 알았는데 오래 사용하신 분들도 설정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녹화, 이 포맷 자체가 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FHD보다 4K가 더 좋은 화질로 찍히는 건 알지만 정작 사용은 FHD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용량이 4K가 더 많이 잡아먹긴 한데 그래도 사실 유튜버나 틱토커 아니면 아이 영상을 많이 찍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이 비디오를 평소에 엄청 찍고 그러진 않으십니다. 때문에 용량을 더 잡아먹더라도 한 번 찍을 때 더 좋은 화질로 찍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1인이고요. 물론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도 고화질로 찍으면 좋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4K 설정을 추천드리고요. 그 옆에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등은 초당 몇 개의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24프레임은 부드러운 편의 영상은 아니지만 영화를 찍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감성적인 영상 촬영 시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이고요. 일반적인 사용으로는 30프레임, 그리고 60프레임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영상을 찍을 때 예를 들면 운동 영상이나 슬로우모션 같은 거를 쓸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60프레임을 쓰셔도 좋습니다. 슬로우모션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이지만 보통 일반 동영상이 더 품질이 좋으니까 60프레임으로 찍은 것을 편집을 통해 조금 늘리는 거죠. 저는 보통 4K 60프레임으로 뒀다가 용량이 모자라거나 또는 중요한 것을 찍지 않을 때는 카메라 앱 위에서 녹화 설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때문에 본인이 자주 쓰시는 설정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안정화 향상도 켜두시면 살짝은 크롭이 되지만 손떨림 방지를 더 잘 잡아주고요. 액션 모드 저조도 이건 기호에 따라 다른데 빛이 충분하지 않을 때 액션 모드를 사용하면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때문에 저의 경우 고프로 같은 스테빌라이징은 포기하고 저조도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켜두고 사용하고요. 이것도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DR 비디오 이것도 켜두시면 영상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대비를 잡아주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켜두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이 HDR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 본인이 찍은 영상이나 다른 분의 HDR 영상을 볼 때 갑자기 눈뽕 뭔지 아시죠? 뭔가 쇼츠를 내릴 때도 특정 영상은 빛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바로 그 영상이 HDR 영상이라서 그런 거고요. 나는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꺼주시고 이게 영상 편집할 때도 HDR은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좋아도 여러모로 번거로우신 분들은 꺼두고 사용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자동 FPS 이건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찍어도 저조도 향상을 위해 이 프레임을 최적화해 주는 겁니다. 전 이것도 필수로 자동 30프레임 및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두는데요. 이것도 자동으로 프레임을 조절하는 게 싫으시다면 그냥 기호에 맞게 끄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이트 밸런스 잠금 이건 말 그대로 화이트 밸런스를 잠가주는 건데요. 이건 전에 카메라팀 영상에서 말했었죠. 그 외 슬로모션 녹화도 1080에 240프레임, 시네마틱 녹화도 4K 30프레임을 기본으로 두죠. 그 다음 바로 사진 부분을 볼게요. 포맷에서 카메라 캡처 부분을 보시면 고효율성, 높은 호환성이 있죠. 여기 고효율성은 HIF 파일로 저장이 되며 맥이나 애플 기기 사용이 주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높은 호환성은 JPEG로 저장이 되고 윈도우와 같은 다른 제품으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높은 호환성이 낫습니다. 하지만 높은 호환성으로 선택을 하시면 시네마틱 영상 그리고 4K 60프레임도 못 쓰고 HDR 영상도 못 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고효율성으로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용량도 이게 비교적 낮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 모드 옵션이 있는데요. 48메가픽셀 촬영한 15 시리즈나 14 프로를 사용하신 분들은 여기서 12메가픽셀이 아닌 24메가픽셀로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혹시 모를 사진 편집 시 또는 사진 확대 시에 이 이미지 품질을 조금은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용량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24메가픽셀로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48메가픽셀은 프로 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를 켜두시면 따로 카메라 앱 위에 설정을 통해 HIF 최대 또는 RAW 파일 최대로 48메가픽셀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럼 확대 또는 크롭 시에 이미지 품질이 조금 더 괜찮겠죠? 이 얘기도 제가 전에 카메라 설정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 애플 프로레스도 켜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잘 활용할 일이 없지만 이거 역시 프로에만 있는 기능인데 가끔 써먹으면 좋잖아요. 또 이걸 켜두셔야 비디오 위에 이 프로레스 탭이 생깁니다. 이것도 필요할 때만 쓰면 되니까 일단 이것도 켜두시고요. 플러스도 HDR, SDR, 로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전 카메라 영상에서 말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8메가픽셀 로 파일 얘기도 그 영상에 더 있어요.
그 외 설정 유지에서는 본인이 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 싶으면 그때 설정을 해줘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기본으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 외 QR코드 스캔, 감지된 텍스트 보기 이것도 켜두시고요. 이 QR은 많이들 카메라 앱으로 사용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텍스트 감지를 많이 사용 안 하시는데 이제는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찍은 사진의 텍스트를 꾹 누르면 선택을 할 수 있고 복사도 가능합니다. 물론 캡처한 이미지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써먹으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한 필수 중의 필수는 격자와 수증기입니다. 이것들도 켜두시고요. 격자는 구도를 잡을 때 사람 머리가 가운데 조금 위에 있으면 보기 편하고 가로로 찍을 때는 어떻게, 세로로 찍을 때는 어떻게 이게 공간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하기 좋고요. 수증기는 수평을 맞추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노란 선이 나오고 여기에 수평이 맞으면 햅틱 진동이 오죠. 이게 수평을 맞추는 게 사진 찍을 때 기본이니까 이건 꼭 설정을 해두셔야 돼요. 그 외에도 내가 셀카를 찍을 때 화면과 달리 좌우가 반전돼서 저장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를 켜두시면 좋고요. 사진을 찍을 때 영역 밖이 보이는 게 싫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꺼두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켜두면 줌인 줌아웃 할 때 보기 좋다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찍히는지도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모드에서 인물사진. 쉽게 말해 일반 사진을 찍어도 나중에 인물사진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 일반 사진이지만 인물사진 편집도 다 활용이 가능하니 꼭 활성화시켜두면 좋겠죠. 물론 이것도 이전 설정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액션 버튼을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따로 자세하게 만들어둔 영상이 있죠. 거기에는 제가 소개한 단축어들도 링크 한 번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달아뒀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무음 모드가 없어졌잖아요. 액션 버튼으로 할당해서 무음을 조절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사이드에서 무음을 조절하는 게 편해졌지만 사실 무음 전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셨죠. 보통 케이스를 끼고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음이 꺼진 기억, 보통 이런 기억이 주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액션 버튼이 있는 프로 사용자라면 다른 것을 설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벨소리 무음 전환을 자주 하셨던 분들은 무음으로 설정을 해두셔도 좋고요. 다른 거로 설정을 해도 이제는 제어센터에서 무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음 모드인 게 이제 위에 아이콘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이 액션 버튼에 두면 좋을까? 먼저 자주 쓰는 쇼핑 앱이나 게임 앱 같은 것을 버튼만 누르면 바로 갈 수 있게 설정을 해두셔도 좋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스타벅스 같은 앱도 여기에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편하겠죠? 그리고 메모를 기본으로 설정해 두셔도 편합니다. 꾹 누르면 메모하기가 뜨고 여기서 적으면 바로 메모 앱에 저장이 되죠. 즐겨찾기 통화도 예전 피처폰처럼 사용을 할 때 1번을 꾹 누르듯 액션 버튼을 꾹 누르면 즐겨찾기를 해둔 연락처가 뜹니다. 그럼 또 바로 전화하기에 좋겠죠? 이것도 아이들 또는 연인관계에 해두시면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타이머나 잠금화면 메모, 스크린샷을 찍고 공유하면 바로 삭제가 되는 기능 등 여러 단축어 기능을 통해 액션 버튼을 활용하는 것도 전에 액션 버튼 영상에서 말을 해두었고요. 거기에 한 번에 링크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적어두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배터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배터리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설정, 일반, 정보 탭에 들어가면 맨 아래에 배터리 항목이 새롭게 보이죠? 이전에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볼 때면 배터리 탭에서 성능 상태 정도만 봤는데 이제는 이렇게 정보에서 제조일, 그리고 처음 사용일, 또 사이클 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혹여 내가 중고로 다른 아이폰을 구매할 때도 이젠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또 앞서 본 배터리 탭에 충전,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 선택목이 있습니다.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80% 한도, 없음 이렇게 있는데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은 80%까지 빠르게 충전이 되고 그 후에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학습된 사용자 패턴에 맞춰 천천히 충전이 되는 건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20%에서 80% 사이클을 유지하는 게 노화를 늦추는 가정적 사용이기에 이렇게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 80% 한도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배터리의 80%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가 완충인 거예요. 그리고 없음은 이 기능들을 다 끄는, 나는 배터리가 80%에서 허덕이지 않고 100%까지 빠르게 충전하고 싶다, 배터리 수명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내 삶의 질이 더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없음으로 해두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하지만 애플에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급할 때만 사용하는 내일까지 끄기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일일이 누르는 게 까먹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음으로 해두시는 게 낫는데 그래도 나는 폰을 오래 쓸 거고 후에 돈 주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 80% 한도 완충으로 해놓고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게 오래 쓰긴 하겠죠. 보통 최적화된 충전이 디폴트인 만큼 이거로 두고 사용하시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폰 15 시리즈 이전의 폰 사용자분들은 이 설정을 보실 수 없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김에 배터리 잔량 표시도 켜주시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보이죠. 다음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연락처 포스터, 이젠 다들 아시죠? 일단 기존에 설정하셨던 분들 외에 아직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처에서 내 카드를 누르고 편집,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미모티콘 등으로 꾸며주고 저는 이렇게 사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름을 누르면 가로가 아닌 세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자권인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만 가능하고요. 또 이름의 굵기 조절, 색상도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뎁스가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름이 살짝 가려지게도 되죠.
이렇게 연락처 포스터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는 새롭게 만난 분들과 연락처 공유를 할 때 그냥 아이폰 상단만 가져다 대면 서로 교환이 되니까 좋죠. 만일 내가 설정한 사진을 주는 게 조금 민망한데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본적인 설정들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중 모드, 방해 금지 모드로 주로 알고 계시죠? 이것도 잘 알아두면 좋은데요. 사람에 따라 빈도는 다르겠지만 내가 집중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거나 할 때 사실 방해 금지 모드를 켜두고 싶지만 한 곳이라도 알림이나 전화를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사람에 누군가를 추가시켜 놓으면 이 사람의 전화나 문자는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카톡은 받아야 돼? 그럼 카톡을 넣어두시면 카톡이 알람은 옵니다. 또 전화앱을 넣어두면 전화는 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사용자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게임 모드로 설정을 하면 원하는 사람, 특정 앱만 알림을 허용하게 만들어두고 이렇게 무선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게임 집중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모드도 잘 활용하면 좋으니까 사용자화를 해서 적극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물론 이 액션 모드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다음은 미리 알림. 내가 어떤 알림이 온지 그리고 어떤 앱을 쓰는지 이런 거 잠금 화면에서도 상대에게 보여주기 싫을 때는 설정, 알림, 미리 보기 표시해서 안함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항상으로 해두신다면 폰이 잠겨있을 때도 알람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드롭에서도 가끔 너가 안 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설정에 들어가도 되지만 제어센터 켜고 통신 부분을 길게 탭 그리고 또 에어드롭 부분을 길게 탭하면 여기서 모든 사람에 대해 10분 동안을 눌러주시면 상대에게 제가 뜰 겁니다. 보통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만 해도 뜨는데 가끔 이렇게 연락처가 있어도 상대가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에 대해 10분 동안을 켜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임드랍으로 연락처를 주고받듯 사진을 선택하고 아이폰을 서로 가져다 대면 이 또한 에어드랍으로 바로 전송이 가능한 거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어센터가 나온 김에 제어센터에도 필요한 것만 넣어둘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설정 제어센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넣어두고 잘 안 쓰는 필요한 것들은 빼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애플 TV를 쓴다. 그러면 리모컨을 넣어두면 폰으로 쉽게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화면 녹화 기능도 처음에는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제어센터에 넣어두는 거고요. 그리고 넣어둔 기능들도 제어센터에서 길게 탭을 하면 세부적인 기능들도 볼 수 있죠. 그 외에 다크모드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다크모드는 배터리 절약에도 좋고 눈도 덜 부시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밝은 게 좋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끔 내 아이폰은 누렇다, 이게 불량인가 아니면 내 것만 이런 건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생각보다 나이프 시프트 기능을 모르시거든요. 이것도 제어센터에서 밝기 부분을 길게 탭하면 이렇게 나이프 시프트가 켜져 있죠. 이걸 한번 꺼보시면 색이 돌아올 겁니다. 아예 끄고 싶으면 설정, 디스플레이 밝기에서 시간 지정을 꺼주시거나 너무 누런 게 싫으면 아래 색온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때 조금 사용하다 보면 뭐 평가를 해달라, 별점 몇 개 달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알림을 끄고 싶다면 설정, 앱스토어에서 앱 내 평가 및 리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OD, 이거 배터리를 잡아먹는다 또는 처음 프로를 사신 분들은 이게 뭔가 화면이 켜진 것 같아서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저도 14%를 사용할 때 이게 자꾸 켜진 것 같아가지고 거슬렸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익숙해진다. 아무튼 이거 끄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화면 상시 표시를 꺼주시면 꺼지고요. 나는 알림 표시만 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림 보기를 끄면 알림이 꺼지고 배경화면 보기를 끄면 이렇게 갤럭시처럼 시계만 보이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설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키보드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설정, 사운드 및 햅틱으로 가셔서 아래 키보드 피드백 여기서 햅틱도 활성을 해주시면 앞으로 키보드를 치실 때 햅틱이 도도도독 옵니다. 칠 때마다 도도도독 이렇게 햅틱이 와요. 이거 은근 있다가 없으면 허전한 부분이라서 설정을 해주신다면 타이핑을 하고 있구나 느낌이 와서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설정과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뭐든 쓰는 만큼 뻥을 뽑는 거니까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나중에 친구한테 이렇게 아는 척하기도 좋고요. 또 이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구독자 이벤트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면서 전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